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네, 그래서 아동용 포르노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조기 성애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아무리 봐도 아동을 조기 성애화, 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아기는 어떻게 생길까라는 질문하고 있고 주인공이 결혼을 한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아동 때부터 성관계를 하라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결혼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혼전 순결주의자들이 사용을 할 만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동용 포르노다라는 얘기나 조기 성애화라는 내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뭐냐? 결혼을 한 두 사람의 엄마 아빠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끼리의 성관계도 우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한 관계에서도 엄마와 아빠 이성애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들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이 한 권에 물론 모든 얘기를 담을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성인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또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시스젠더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화살표들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한다. 그죠? 하고 있고 좋은 일이에요.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면. 자,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요구에 불응하는, 거절하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성관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포함이 돼야 하고요. 또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관계도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동의가 없으면 성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성관계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동의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동의가 아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극적인 동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관계에서 임신으로 반드시 이어지나요? 임신을 위해서 성관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대다수이죠. 이 모든 화살표가 당연히 마땅하고 지극히 이 관계만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데로 더 가기는커녕 이 50년 전엔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던 얘기도 못하게 하면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어떠한 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진짜 민원인들에게. 그랬더니 순결교육, 금욕교육,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아 청소년들, 아동들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몰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순결하고 금욕했을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빼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뭐였냐 물어봤더니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욕, 순결, 그것이 그 두 가지를 지키는데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성교육을 통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은요 나의 젠더 섹슈얼리티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근데 아주 협의적으로 아주 좁은 의미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성적 행동과 성관계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NO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좁은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준비되고 원할 때 응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하면 13세부터 섹스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껏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을 때 준비 안 됐을 때 안 하겠다라는 개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의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교육하면 어떠한 효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관계를 경험하는 그 첫 경험의 나이가 오히려 늦춰집니다. 그래서 절대 성관계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동의 여부를 교육했다고 해서 성관계를 빨리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례는 지금 현재 어떠냐면요. 전체 청소년 인구의 5%에서 6% 정도가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리고 그 시작하는 나이가 13.3세로 올해는 나와 있고요. 매년 이제 12세에서 13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이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1, 2학년에 처음 성경험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험을 왜 했냐 그때 질문을 해봤더니 내가 원해서 내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하자고 하도 쫄라서, 안 하면 헤어진다 해서, 안 하면 그만 만난다고 협박을 해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13세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성관계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협박, 강요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성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폭력을 경험하게끔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 적극적인 동의,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을 하는 나라들은 어떠냐? 유럽의 나라들과 캐나다인데요. 성관계를 경험하는 나이가, 첫 경험을 하는 나이가 17세 정도가 됩니다. 훨씬 지연됐죠. 그리고 콘돔 사용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져서 자기가 원할 때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콘돔 사용으로 안전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도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면 그 결과를 실제로 도출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성애화를 이야기하면서 순결교육과 금욕교육을 하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주장이 결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안티페미니스트들, 호모포비아들, 트랜스포비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 세력은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가, 그리고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항의 민원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 정책 방향들을 고수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성 민원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이 인권적이고 성평등적인 접근과 똑같이 너네도 의견 1, 우리도 의견 1 해서 똑같은 의견으로 똑같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고, 서로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하는 것처럼 서로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 그냥 회수할게요, 우리 철회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성교육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사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이 사회에서 평등과 불평등을 사고하게끔 하는 것이 성교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교육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교육을, 우리가 이 제목을 모두를 위한 성교육이라고 잡은 것처럼 아동도, 청소년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장애인도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를 포함하는 성교육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젠더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고 사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성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으로 키우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두를 위한 성교육을 염두에 두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열어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격이었죠. 동성애자를 만드는 교육,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또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한국다양성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고 피드백이나 질문들 남겨주시면 또 다음 에피소드로 다뤄지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